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 야근? 성과 압박? 아니요. 진짜 어려운 건 바로 사람이에요. 일은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하다 보면 나아지죠. 근데 사람 사이의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상사의 말투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또 어떤 날은 동료와의 오해 때문에 괜히 일까지 꼬이곤 하잖아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가?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직장인의 87%가 업무보다 인간관계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답답함, 사실 너무나 보편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텐 이 인간관계를 잘 해내야만 하는 현실이 있어요. 왜냐고요? 사회생활은 결국 관계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지는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어요. 즉,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라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선 감정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잘 다루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장이라는 사회 속 작은 정글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가야 할지, 관계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실전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출근길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느낌?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직장 내 인간관계란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전략적인 개념이에요. 인간관계는 업무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고 협력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소프트 스킬인 거죠.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회의에서의 작은 리액션까지 모두가 인간관계를 만드는 요소예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업무 성과와도 직결돼요. 2012년 구글의 내부 연구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팀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팀원 간의 신뢰와 소통이었어요. Not IQ, not background, but communication. 결국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좋은 성과는 우리의 평가와 승진에 직결되죠. 그렇다면 왜 이 인간관계를 연습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의 99%는 관계다 라는 책의 저자 이현주 작가는 아무리 유능해도 관계가 막히면 결국 일의 흐름이 끊기고 팀에서 고립된다고 말해요. 실제로 회식 자리에 자주 빠지거나 특정 팀원과 말이 잘 안 통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인해 본인의 역량도 떨어져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소통에서 오류가 생기고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죠. 그럼 결국엔 악순환이 시작돼요. 일을 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어떨까요? 업무 스트레스도 줄고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형성돼요. 누가 뭘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도와줘야 하는지 눈치껏 파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죠. 신뢰는 직장 내 최고의 화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은 성과보다 오래 가요. 그럼 인간관계를 잘 다루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업무 효율이 확실히 올라가요. 단순한 메신저 한 줄, 이메일 한 통도 서로 신뢰가 있으면 의도 전달이 정확하게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심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두 번째, 감정 노동이 줄어들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 낭비가 확 줄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18년 연구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면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가 38%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커리어적인 기회가 많아져요. 상사와의 신뢰가 있으면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동료들과 협력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성과도 좋아지죠. 평가 시즌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피드백이 나오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 법이에요. 자, 그럼 인간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핵심 원리는 뭘까요? 첫째, 감정보다 구조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 또 그 상사의 상사 스타일에 따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바로 위 상사는 꼼꼼한 스타일인데 그 위 사람은 빠른 결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쪽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말이 맞나 보다 구조상 누구의 결정이 우선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둘째, 2010년 아우빙거 인스티튜트의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의 개념을 빌리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기만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상대가 문제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관계를 변화시켜요. 셋째, 말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말을 잘하려는 노력보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태도가 신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메모를 꾸준히 하거나 동료의 발표 중 고개를 끄덕이며 리액션을 주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비언어적 신호가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의 내용보다 표정, 몸짓, 말투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93%를 차지한다고 해요. 실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파벌이에요. 보통 회사에는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죠. 사장파, 부장파, 실장 라인, 선배 모임 같은 것들. 처음 입사했을 때 이런 그룹 중 하나에 무심코 들어가 버리면 그 이미지가 오래 가요. 나중에 상황이 달라져도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는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슷한 사람들과 서서히 관계를 맺어가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내 인간관계에는 돈도 따라와요. 회식비, 생일 선물, 커피 돌리기, 경조사비 등등. 이런 부분은 진짜 애매하고 고민돼요. 얼마를 내야 적당한지, 이걸 거절하면 예의 없다고 보일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 잡힌 태도예요. 지나치게 인색하면 따돌림 당할 수 있고, 과도하게 지출하면 스스로 피곤해지죠. 카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는 작은 친절이 큰 신뢰를 만든다고 해요. 그 말처럼 꼭 필요한 곳에는 깔끔하게, 그렇다고 과하지 않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감정적으로 따르는 상사는 누구인지 써보세요. 둘째,
피하게 되는 동료는 왜 그런지 분석해 보세요. 셋째, 내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주변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기 객관화는 늘 쉽지 않지만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에요. 또 하나,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 관심 표현을 해보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처럼 가볍게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날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 내 인간관계 사실 정답은 없어요.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일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관계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익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실전 기술들, 작지만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조금씩 편안해지고 조금씩 편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면서 세상도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관계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 첫걸음 지금 함께 내딛어요.